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데요. 이용우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홍석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을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쭤봤더니 다 무책임하다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던데 일단 그 낙수 효과는 없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지적조차도 무책임하다. 이렇게 이제 그 반박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하한 결과가 실제로 투자로 이어졌느냐 연구가 있었죠. 그 연구 결과는 전혀 없었다. 또 그리고 바로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사내유보 과세를 하겠다고 했던 건 뭐냐면 법인세를 낮춰줬더니 사내유보만 했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려고 했다는 사실 그런 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면 법인세를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명제 그렇게 타당한 명제가 아니라는 걸 연구 결과 데이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낙수 효과 없는 건 확실하다? 예, 경제학 어디서도 뭐 인위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약간 사정이 더 다르고요. 홍석준 의원이 조금 전에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대기업들이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만 쪽으로 향하고 있고 대만으로 가려고 하는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려면 법인세를 좀 깎아줘야 된다. 이 논리를 펴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기업이 이동하는 게 바로 법인세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분업 구조나 밸류체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의 제도가 어떻게 공급망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거에 관련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 반도체의 경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계 기업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인세 때문에 온다. 이건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결정적 요인은 될 수 없다. 예. 그리고 특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회사가 투자를 할 때 법인세를 깎아줘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요. 투자했을 때 미래의 기대 수익이 얼마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수익에 사실은 그 내는 세금도 포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세금이거든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럼 수익이 날 전망이 없으면 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할지라도 안 하죠.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를 깎되 2년 그 유예안을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2년 유예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 의장님께서는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년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내년은 아마 유동성위기가 신용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한 때고 금리도 높고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사회적으로 들어갈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럴 경우에 감세를 한다는 거는 그 재원들을 줄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경기 상황을 좀 지켜보고. 그러니까 재정 투입 요인이 많아지죠.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부자 감세니 이런 것보다도 지난 우리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 지난 6월 정도에 수립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전혀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고금리 상태고 금리도 지속적으로 올라간 상태고 뭐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고 할지도 고원지대가 계속될 거고 이렇다면 서민과 취약계층 그다음에 중소 중견기업들의 충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투입될 재원들이 지금 마련돼야 되는 상태인데 이 시점에 감세를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야말로 재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까 뭐 한전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거의 제 생각에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추경의 재원은 뭐로 할 거냐. 그럼 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할 겁니다. 자산관리공사도 자본금 늘리는데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모든 곳에 국채 채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회사채 시장이나 이런 쪽이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어제 민주당에서 국민감세, 서민감세라고 불러야 됩니까? 국민감세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무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깎아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 과표 구간이 좀 4단계로 돼 있어가지고요. 사실 보면 한 2억 과표가 2억 정도 되는 데와
200억이 되는 쪽이 똑같이 세율이 20%입니다. 아, 똑같나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내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둬야지 최고 세율에 중점을 두는 건 그 방향이 좀 어긋났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 이제 전직에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1년 그 영업 잘해갖고 영업 이익을 낸 기업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적자 낸 기업은 법인세를 안 내잖아요. 적자는 기업은 법인세가 2월 내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재정 투입 요인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중소 중견기업도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세금 더 많이 내서 재정 투입 요인의 어떤 재원을 좀 쟁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장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다 현금 보유로 돌리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 증설 계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 말은 경기와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내부 요구나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되고요.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이 그때그때 매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깎아준다고 해서 대기업이 그렇다고 투자 늘리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정부 여당은 이렇게 그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공약이었고 그 공약을 지키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저는 감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국면에서는 전혀 타이밍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에 있어가지고는 재정을 어떻게 하면서 내년을 대비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고 그걸 국채 발행으로 하게 된다면 영국의 토러스 총리가 있었던 국채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못합니다. 이런 재정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 규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여당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효세율 문제도 아까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실효세율은 우리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비교할 때는 명목세율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내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게 투자세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소득세율이 높다고 하지만 공제를 넣고 해서 하듯이 그걸로 비교하는 게 적합한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법인세 문제가 내년 예산안 협상이 이제 최대 지금 이제 장애물이 되어버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절대 불가입니까? 여지 없는 겁니까? 저는 전혀 여지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 사견을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여당이고요. 예산을 이끌어가는 건 여당이고 집행하는 건 여당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관철시키게 된다면 그건 순전히 여당의 책임이고 내년에 발생하는 재정의 문제는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법인세 문제가 협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잡았던 수정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라서 협상을 하시는 분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최대의 어떤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법인세 반대 뜻을 최고위원회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도 했는데요. 네. 그건 또 이제 여야 협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여당이 있고요. 야당도 일당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 개인 견해를 전제로 한다면 그 민주당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접근할 여지와 필요는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말씀이십니까? 어느 정도는 뭐 협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율 인하를 하되 인하폭을 줄이는 뭐 이런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지도부가 협상하는 사람이 어떤 카드를 쓸 건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그러면 인하폭을 줄인다면 20 몇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어제 민주당이 내놨던 이른바 국민감세 같은 경우는 동시 추진되는 이걸 잡고 있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 예, 그렇긴 합니다. 그래요. 그럼 아무튼
걷어들인 세금은 어차피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아마 재정 소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게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면 또 결국은 이제 국채 발행으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재정 건전성은 더 안 좋아지는 안 거죠. 좋아질 수 있죠. 게다가 한전채 문제, 예, 예. 그다음에 산업은행의 경우도 최대 주주기 때문에 한전의 이쪽에서 산업은행도 상금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자금 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아까 이제 홍석준 의원한테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드렸는데 레고랜드 문제 있잖아요. 일단 돈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영향을 많이 줬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레고랜드 사태가 없었다면 금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가파르게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갚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죠. 시장의 신뢰가 이미 훼손됐고요. 뭐 이창용 하는 총재도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의 잘못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좀 홍석준 의원은 김진태 지사가 약간 억울한 게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죠. 아, 그걸 레고랜드의 사업 문제로 보는 거하고요. 그 사업 문제하고 다른 게 이건 보증 채무거든요. 네. 보증 채무에서 보증을 진 사람이 보증을 안 하는 건 순전히 강원도의 문제고요. 레고랜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업성의 문제는 네. 제가 보증을 레고랜드를 섰기 때문에 내가 안 갚겠다 안 갚겠다 하는 문제와 레고랜드가 경영이 어떠냐 마느냐 문제는 그 별개의 문제죠. 그 연결되는 게 이제 한전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전법 개정안이 일단 부결이 됐잖아요. 예. 지금 근데 이제 다시 올려서 다시 처리한다고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개인 의원으로는. 어제 아마 김한규 의원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네, 겁니다. 저 인터뷰에서 예. 거의 같은 생각입니다. 마스터 플랜부터 내놔라 그랬거든요. 아니 한전 적자가 되는 건 에너지 가격 때문이었고 기초 속도로 적자가 된다면 자본 잠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최대주로서 출자를 하든지 전기요금의 개편 방안을 가져와서 적자 규모가 축소된다는 전망이 나와야지만 시장에서도 한전채가 적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될 거고 시장 안정이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이번 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도 굉장히 무책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내놔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